177페이지입니다. 등기관의 그 신청서의 조합과 교합. 일단 등기 신청서를 이제 우리가 등기소에다 갖다 내면요. 등기관은 이제 심사를 해서, 조사로 해서 이제 등기를 완료하는 절차입니다. 등기관은 이제 등기 신청에 대한 심사권이 있고요. 그래서 지체 없이 신청에 관한 조사를 해야 되는 것이고, 다만 이제 심사권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그 등기관의 그 등기에 허위 등기를 막고자 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체에 부합하는 등기를 해야겠죠. 따라서 등기관은 등기의 신청의 적법성이라는 그 여부를 심사를 합니다. 다만 이제 이러한 그 등기 심사에 대해서는 형식적 심사라는 것이 있고 실질 심사가 있는데, 우리는 형식적 심사주의만 택하고요. 거기 이제 우리가 다만 해가지고 예외적으로 구분 건물에 대해서 경우에는 예외다 이 부분을 지우세요. 이거는 지금은 이것은 이제 옛날 그 지금 조문이고, 지금은 이제 구분 건물 표시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질 심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우세요. 그리고 이제 서면 심사다. 그렇죠. 서면 심사가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등기법상 이제 55조가 아니고요. 여기 지금 29조죠. 이게 2011년 바뀌어서 29조를 써놓으시고, 그 다음에 따라서 우리는, 지금 등기할 때 3번에 실체적인 권리 관계에 대해서는 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이것도 보시고요. 그래서, 종래 55조의 사항이 전부 다 지금은 29조로 바뀌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넘어가서 178페이지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판결하는 등기, 여기 판결하는 등기를 신청할 때는 판결 이후에 대해서도 심사할 수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요. 요건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한번 보시면, 자, 원칙적으로 등기관은요, 판결문에 있는 주문에 따라서 등기 신청이 맞느냐를 기재하고요. 판결 이유 자체 가지고는 그걸 각하하거나 반려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외적으로 우리가 예규나 선례 등에 보면요, 다음 같은 네 가지 경우에는 판결 이유도 봅니다. 그래서 판결 이유에 대한 심사를 하는 경우가 네 개가 있다 보시면 되는데, 첫째는 소유권 이전 가등기를 했다가 나중에 본등기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판결 이후에 어떠한 가등기였다는 것들을 보는 경우가 있고요. 또 두 번째, 우리가 소유권 보존 등기를 말소하는 판결을 가지고 청구할 때 그 판결 이후에 누구누구의 소유권이 있느냐라는 것을 이유에서 명하면 말소한 다음에 그 사람 앞으로 소유권 등기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유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3번에 우리가 그 앞서 그 명의신탁했지. 이 명의신탁에 따른 등기는 지금 할 수가 없게 돼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이 명의신탁 해지로 인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때 역시 판결해야 하는 등기인데, 이 경우에도 예외적으로 판결 이후에 그것이 상호명의신탁이라든지 배우자라든지 종중일 때 등기할 수 있거든요. 그때 심사할 수 있다는 것이고, 또 끝으로 이제 상속인이 권리자가 돼서 판결한 등기할 때도 판결 이후에 상속 관계라는 것들에 대한 것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네 가지 경우는 등기관이 심사를 해서, 그죠? 그것을 수리하거나 각하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예외적으로 우리나라는 형식적 심사주의에 의한 것이고, 어떤 권리가 있느냐, 실제 매매했느냐, 이런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심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이걸 우리는 등기관의 심사의 속성이다 말을 합니다. 앞서 얘기했듯이 이게 2011년에 과거의 구분 건물의 경우에 우리가 표시에 관한 데에서는 직접 등기관이 나가서 심사할 수 있게 해놨는데, 지금 요게 2011년부터
구분 건물에 대한 심사권이 지금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런 규정이 나오면 좀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걸 폐지했습니다. 자, 심사 기준에 대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지금 등기법 55조가 지금의 29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대한 심사 기준은 등기부에 기재하려고 할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오른쪽에 등기관의 주의 의무. 자, 등기관에 대한 주의 의무는 사실 이제 29조 오른쪽입니다. 먼저 4번에 등기관의 주의 의무에 대해서는 일단 우리가 등기에 대해서 29조에 각호 사유가 있었을 때는 각하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 사유를 봐야 되는데 또 나아가서 각종 서류가 또 위조가 되는지 변조가 되는지 이제 이런 것들을 심사할 권한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통상의 주의 의무에 대한 것들이 있는데요. 일단은 그것도 잠깐 보시면 이제 실무책에 보시면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 박스에 첫째는 우리가 등기할 때 등기 의무자의 권리증 같은 것들을 가져왔거든요. 그래서 보통 이제 권리증 같은 것이 혹시 진정하게 작성이 됐느냐 같은 걸 이제 고려하고요. 그 다음에 앞서 그 소유권 변경 등기 신청할 때 그 가옥대장 지번 같은 거, 이 지번이 또 제대로 됐는가, 그런 것들, 또 이미 그 등기가 된 거기 똑같은 지번에 건물 등기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하면요 이중 건물 등기, 중복 등기라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식별해서 잘못했다면 주의바이다 해서 일단은 위조 문제, 그 다음에 변조 문제,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동일성 문제 등을 심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물론 그 판례가 밑에 위조된 서류에 의해서 등기했다고 무조건 공무원한테 과실이 있습니까? 라는 것인데 이제 그것은 그렇지 않고요. 예컨대 거기 언더라인 친 것처럼 단순히 위조된 서류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것이 곧바로 등기관에게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고요. 과연 이제 그것이 우리가 이제 명백하냐 아니냐 이제 그런 걸 기준으로 해야겠죠. 특히 이제 여기 보시면 2011년도에 등기부 위조 사건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우리가 자 위조란 것은 지금 이제 등기부 자체에 대한 위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기 신청서에 첨부하는 서류, 각종 그 첨부 서류가 위조가 문제가 있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등기부 자체가 위조했다. 그것은요, 이건 완전히 범죄 사실로 봐서 이거는 완전히 무효죠.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요거는 약간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 여기 보실까요? 이 예규는 그 등기부의 위조나 위조 문서에 따른 등기 신청을 방지하자 그런 얘기다 이겁니다. 따라서 먼저 이전은 등기부 자체의 위조에 대한 그 처리 확인하자 그런 얘기고요. 특히 이제 등기부가 위조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뭐 도장, 기재 문자 같은 것들을 이제 봐야 되고요. 또 그리고 3번에 접수 번호하고 순위 번호가 달랐을 때 당연히 위조가 됐겠죠. 자, 그러면 3조에 위조 등기부를 발견했을 때 어떡합니까?에 대한 것인데요. 일단 1항에 위조 등기부를 발견한 등기소장이라든지 과장은 일단은 일체의 등기 업무를 중단해야겠죠. 그래서 그 위조된 등기부 등본을 첨부해서 지체 없이 법원 행정처장에 보고하라. 그랬을 때 또 그리고 한편으로 2항에 등기소장은 수사기관에 고발을 조치해라. 그래서 우리가 주로 이 소유권에 관한 갑구용지가 위조했을 때는 관할 구청 대장소 관청에다가도 통지해서 이거를 등록하지 않도록 그런 이제 하라라는 것들이죠. 자, 3항. 자, 그러면 등기관은 등기부가 위조된 것이 명백해요. 그러면은 이해관계가 없었을 때는 당연히 그 등기를 보세요. 이게 이 등기부가 위조되면요, 이게
이해관계가 없으면요, 그냥 직권말소입니다. 말소겠죠? 무효니까. 그래서 말소하라 그런 얘기고, 다만 마지막에 이해관계인이 있더라도 그 사람한테만 통지하고요. 역시 직권 말소합니다. 말소. 다음에 이제 따라서 다음 페이지에 이런 위조 등기를 이제 직권 말소한 다음에 등기 소장은 말소한 등기사항 증명서를 첨부해서 법원 행정처장에 보고를 해서 대장을 정리하는 것이고요. 자, 이번에는 뭐죠? 요거죠? 이번에는 등기부가 아니고 첨부 서류 위조입니다. 포인트가. 자, 이번에는 그 등기관이 그 등기 신청 조사할 때 그 진위를 판단해야 되는데, 예컨대 각종 권리증, 인간증명서 같은 그런 위조 문서를 터잡아서 등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컨대 1호에 인감증명서 발급을 누가 했는지, 본인이 했는지, 대리인이 했는지 등 그 위임장에 찍힌 도장이 혹시 같은지 그런 거 봐야 되겠고요. 우리가 각종 주민등록 등초본 같은 것도 정상적 발급을 했는지, 또 그리고 3번에 주로 많은 게 등기필증 같은 것이 위조인데, 과연 등기필증에 찍혀있는 접수인하고 거기 청인이 똑같은지, 또 종무증 같은 경우는 정관이라든지 의사라고 이걸 위조했는지 등을 이제 심사하겠죠. 그죠? 따라서 이 항에 등기신청서에 이러한 각종 서류 등의 문서가 위조했다라고 의심이 왔을 때는 그 진위를 확인을 해야겠죠. 그래서 신청인에게 알리고요. 똑같이 수사기관에 고발을 해서 보고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런 첨부 서면을 위조해서 등기가 했다 이거야. 등기가. 그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1항의 등기 사항이 위조된 첨부 서면에 의해서 등기를 했다면 일단은 그 각종 조회를 통해서 확인했다면 등기부 왼쪽 페이지에다가 위조 문서에 의해서 등기할 수 있다라는 것을 붙여서 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등기부가 위조되면요, 그 등기부는 그냥 직권말소합니다. 직권말소. 그러나 첨부 서면이 위배되면요, 이때 이거에 토대해서 등기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직은 위조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위조는 했지만 등기부 위조가 아니기 때문에 여기다가 왼쪽에다가 이 등기부 왼쪽에다가 붙여가지고 이것은 요러요러해서 위조했다라고 하고요. 한마디로 직권말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직권말소는 아니다는 것을 알 수 있겠고요. 됐죠? 다만 이제 2항에 보시면 지금 5조 2항입니다. 등기관이 이러한 사정을 권리자라든지 명의인, 소유권 명의인이라든지 또는 전 명의인, 다시 한번 전 소유자라든지 현재 소유자 등에게 통지를 해주라는 것이에요.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에 신청서와 첨부서의 조사. 자, 등기관은 이제 일단 등기 신청서를 내면요, 먼저 등기부하고 내용이 맞는지를 이제 조사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나번에 등기의 목적이 권리에 맞는지를 조사해야겠고요. 그 다음에 표시에 맞는지를 조사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쭉 가겠습니다. 나머지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등기 신청에 대해서 오른쪽에 각하죠, 각하. 그래서 어떤 등기 신청을 했을 때 이러한 사유가 있을 때는 각하 사유입니다. 그래서 29조라는 예전번에 55조인데 29조라는 이러이러한 사유에 있었을 때는 각하 사유니까 그런 각하 사유가 아니면 등기해줘야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등기관의 각하라는 것은 등기 신청을 했는데 그것을 확정적으로 수리하지 않겠다는 등기관의 처분입니다. 그래서 이게 2011년 전에는요, 그 당시에는 이게 조문이 55조라는 조문으로 있었고요. 그 당시 각하 사유는 13개였습니다. 13개. 이제 그러다가 요게 개정되면서 10호에 있는 것들을 고쳐서 3가지를 없앴습니다. 그래서 삭제를 해서 없앴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그 등기 신청에 대해서는
물론 잘못됐을 때는 바로 각하하는 것이 아니고 다음 날까지 보정을 하면은 각하를 하지 않도록 한 것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우리가 지금 과거의 55조하고 지금의 29조의 각하가 어떠한 차이가 있을까라는 것들을 이제 봐야 되는데요. 일단 비교해 보면요. 왼쪽에 보시면 다음 같은 각하 사유가 있었을 때는 이유를 기재한 결정으로 각하해라. 그러면서 신청인이 나중에 보정을 할 수 있을 때는 당일날 보세요. 당일날 보정, 그날 보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이제 오후에 갔을 때는 그날 보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오른쪽에 29조는 보정한 날 다음 날까지 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시험에서 당일 그러면 안 되고요. 지금 다음 날이라고 이제 법이 좀 완화했다는 것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1호, 2호인데요. 우리가 29조 1호는 관할 위반이고 2호는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과거에 55조입니다. 지금 이제 29조에 있는데 1호하고 2호는요. 1호하고 2호는 이것이 위반되면요. 이것은 절대 무효입니다. 절대 무효고요. 이건 각하사유죠, 물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등기 신청에 각하를 해야 되고 설사 등기가 완료됐다 하더라도요. 이것은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합니다. 또 말소 안 해주면요. 말소 안 해주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도 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3호 이하의 사항은요. 3호 이하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물론 이것은 각하 사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걸 각하 안 했다가 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직권 말소할 수도 없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점에 차이가 있다 할 수 있고요. 자, 그럼 이제 1호가 뭐냐면 1호는 뭐죠? 1호는 관할 위반이죠? 1호는 관할 위반이고요.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그래서 지금 요 1호는 관할 위반. 얘는 2호는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그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등기할 사항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과거에는 이게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거를 많이 해왔습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은 요 2호 사유를요. 그 당시 2011년도에 요것을 규칙으로 정해놨어요. 규칙으로. 그러니까 예전보다 공부하기 좀 편해졌을 수 있어요. 그래서 보실까요? 거기 보시면 이제 오른쪽에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를 규칙 52조에 따라서 그걸 이렇게 열거를 쭉 했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호 볼까요? 3호. 자, 3호는 오른쪽에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했을 때. 4호는요, 4호는 24조 1항에 따라서 등기 신청할 때 출석하지 않았을 때. 자, 그럼 이제 3호는 신청할 권한이 없었을 때. 4호는 출석을 하지 않았을 때. 그죠? 자, 5호는 신청 정보의 내용이 규칙에 나간 방식에 안 맞았을 때. 방식. 5호는 방식에 안 맞았을 때. 이제 하나씩 볼 겁니다, 나중에. 그리고, 자, 오른쪽에 보시면 6호는요, 신청서에 있는 정보가 등기부에 있는 권리 표시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제, 6호는요, 자, 다시 한번 6호. 6호는 신청서에 있는 표시하고요, 등기부에 있는 정보가 다르다. 자, 7호는요, 신청 정보의 의무자의 표시가 등기부 안 맞아. 자, 이번에는 여기 신청서에 있는 등기하고 등기부에 있는 것이 두 개가 안 맞는데, 요 6호는
내용이 다른 것이고, 7호는 의무자가 달라요, 의무자가. 그죠? 물론 이제 이게 그때 배웠죠? 그때 다른 게, 이게, 근데 A가 B한테 팔았어요. 그러면 등기 의무자는 당연히 등기부에 있는 사람도 A고, 그죠? 신청서에 있는 사람도 A였겠죠. 그런데 예외로 A가 사망했다. 그러면 A-로 포괄 승계를 하거든요. 이때는 예외죠. 그죠? 7호 사유. 그래서, 어디 있습니까? 이제, 오른쪽에, 7호에 등기 신청서에 의무자에 표시하고 등기부에 있는 의무자 맞지 않게 됐을 때는 각하하는데, 다만 포괄 승계인에 따른 등기는 당연히 안 맞으니까 그땐 제외한다 됐습니다. 그리고 8호는요. 8호는 신청서에 있는 정보하고 이번에는 신청서에 있는 정보하고요. 등기 원인 증명이 안 맞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거죠. 지금 우리가 여기에 있는 뭐가 있어요? 매매 계약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뭐죠? 신청서가 있어요. 또 여기에 뭐가 있어요? 등기부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 원인 증서라고 하는 이 계약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계약서하고 신청서가 안 맞으면요, 8호 사유가 되는 거예요. 각하. 그리고 여기 신청서하고 등기부에 있는 의무자가 안 맞으면 7호 사유야. 그죠? 내용이 안 맞으면 6호 사유야. 이렇게. 그죠?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9호는, 이 9호가 옛날에 8호입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데, 9호는 뭐냐면요. 그러니까 등기 신청서에 있는 각종 뭐죠? 첨부 서류. 여기는 첨부 서류가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없는 거야. 그래서 요건 각종 첨부 서류가 없을 때. 그래서 보실까요? 그 교재에. 그래서 등기에 필요한 정보를 각종 서류를 제공하지 않을 때 해서 옛날에 아주 유명한 종류였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인감증명을 빠졌다든지 또 어떤 선납서 받았다든지 그런 등등이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과거에 13개 있을 때 했던 것들이 이제 줄어가지고 뭐죠? 지금 10호하고 몇 개 있습니까? 10호하고 11호만 있어요. 그러면 10호가 뭐냐? 10호는 세금 안 냈을 때, 우리가 매매했을 때 취득세, 등록면허세 같은 거, 각종 등기할 때 필요한 그 지독세, 등록면허세 같은 것들에 대한 것들, 어떤 수수료, 자, 이런 것들을 당연히 안 냈거나 등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가 돼요. 그렇죠? 그리고 11호. 자, 11호는 얘는 보세요. 신청 정보하고 등기 기록에 대한 뭐죠? 표시. 그러니까 과거에는 지금 이거예요. 자, 우리가 신청서에 있는 정보의 표시하고 등기부하고 안 맞는다. 그런데 신청서하고 등기부하고 표시가 안 맞았을 때를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마디로 주로 대장하고 맞지가 않는 걸 말해요. 주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11호다. 그래서 자, 이제 요런 걸 우리가 지금 사실은 이렇게 나눠봤지만 이게 하나하나씩 보는 것들이 이제 강론 파트예요. 보실까요? 들어가 보실까요? 자, 29조에 의의. 자, 신청서는 이제 등기관이 신청을 조사를 할 때, 그 등기 신청이 적법했을 때 수리해주고 등기를 시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따라서, 등기 신청이 이게 29조에 11개까지 되는 그 각 사유가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요, 보정을 내겠죠. 따라서, 보정을 하지 않으면 이유를 기재해서, 등기를 해줄 수가 없다. 그게 우리가 각하다 말하는 겁니다. 따라서 각하란 말은 신청에 따른 등기를 등기부에 올라가지 못하게 하는 것, 등기부에 기재하는 것을 거부하는 소극적 처분을 말합니다. 됐죠? 그러니까
반대 해석하면요. 이런 각하 사유가 또 없으면 등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보정은 앞서 봤듯이 우리가 등기 신청을 이제 하다 보면 빠뜨리는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렇다고 무조건 바꾸는 것은 아니고 직접 허가받은 또는 본인이라든지 법무사라든지 또는 허가받은 사무원이 나가서 출석해서 보정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때 보정할 때 중요한 것은 보정할 때 신청서라든지 서류를 돌려주면 안 되죠. 반환을 왜냐면 어차피 다시 하는 것이니까 반환을 해서는 안 된다.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이제 그 각하 사유에 대해서 먼저 1호, 2호 절대 무효에 해당하는 1호는 뭐죠? 사건이 관할이 아닐 때. 2호는 뭐라고 썼습니까? 사건이 등기할 사항이 아닐 때. 이게 제일 중요하죠. 중요한데 자, 요거는 우리가 과거에 55조 2호고 지금은 29조의 2호거든요. 거기 좀 보시니까 구법을요. 구법을 55조 앞에다 쓰세요. 앞에다. 그러니까 그 가로 안에 55조가 오히려 구법이고 29조가 좀 바뀐 거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라는 표현이 뭐냐에 대해서는 판례가 나옵니다. 그래서 언더라인에 등기 신청 취지 자체에 따라서 법률상 다시 한번 등기 신청 취지 자체에 따라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예요. 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이제 과거에는요, 이거를 많이 없었는데요. 물론 지금도 외워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닐 때가 뭐냐, 이런 경우가 들어오면은 29조 2호에 따라서 각하한다. 그게 뭐냐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규칙 52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볼까요? 첫째, 등기할 수 없는 물건이에요. 등기할 수 없는 권리야. 예컨대 유치권, 점유권 같은 거 등기할 수 있습니까? 없거든요. 그런 것. 또 2호에 법령에 근거 없는 약정에 따른 등기도 할 수 없습니다. 또 나가서 보세요. 3호 펼치고 보세요. 구분 건물에 대해서는 전유 부분과 대지권을 같이 팔아야 되는 것이지 이거를 분리하면은 금지돼요. 따라서 분리해서 팔면은 그거는 55조 2호가 됩니다. 또 우리가 농지에 대해서는요, 민법상 전세권이 금지됩니다. 그러니까 농지에 대한 전세권 등기 들어오면 각하죠. 또 5호 보시면요, 우리가 저당권하고 피담보채권은요, 분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분리해서 하면요, 그때도 각하다. 또 이제 우리가 6번과 10번을 묶어보세요. 우리가 그 하나의 처음에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요, 처음에 하는 소유권 보존 등기는 일부 지분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전부 다 올려야 돼요. 마찬가지로 7번에 A라는 사람이 죽었습니다. 그럼 자식이 7명이야. 그러면 7명인데 2명 빼고 5명만 하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상속 같은 경우에 대한 등기도 우리가 자기 지분만에 관한 등기를 하면은 29조 2호입니다. 다시 한번 보존 등기할 때 일부 지분 안 되는 것이고요. 상속 등기할 때 일부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뭐죠? 그건 불가분이고 전체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관공서가 해야 될 것을 법원이 할 것을 그런데 경매 등기를 법원에 신청했다. 그 돼야 안 됩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촉탁으로 해야 될 것을 신청으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보존 등기 됐는데 다시 보존 등기 되면 안 됩니다. 별 찍어 보세요. 따라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중 보존 등기는 무효다. 그러면 맞습니다. 그건 직권 맞서야 된다. 맞아요. 또 그것은 29조 2호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중 보존 등기는 취소가 아니고요. 그것은 무효입니다. 그 밖에 이제 10호에는요. 그 밖에 신청 취지 자체에서 법률상 허용될 수 없는 것. 자, 이것은 사실은 각종 선례라든지 등기 얘기를 통해서 안 쓰는 것인데요. 그러면 거기에 이제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공부할 때 실상은요. 오히려 29조 2호인 것 같은데 29조 2호가 아니라고 하는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면요. 보세요. 1번. 자, 우리가 신탁에 따른 소유권 등기할 때는요. 신탁 등기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를 같이 넣는 겁니다. 따라서 이것을 신탁 등기만 하든지
소유권 등기만 하면요. 그렇게 하면 이것은 29조 다시 한번 이것은 등기할 사항은 아니지만 그죠? 이것은 신청서 방식의 위배죠. 방식의 위배. 그죠? 방식은 5번이죠. 5번. 방식의 위배. 그래서 그 다음에 2번에 선순위 접수된 소유권 등기에 대해서 등기필증을 냈습니다. 그런 중에 우순위가 들어왔습니다. 그때 이것도 우리가 요건 이제 등기필증에 대해서 없다면 이제 8호 사유가 되겠죠. 예전에 9호, 지금 9호겠죠. 자, 이제 우리가 3번이 잘 나오는데 별 찍어 보세요. 우리가 이제 합의라는 것은 A, B, C 합의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지금 A, B, C가 조합으로 어떤 그 사업을 하려고 해요. 그럼 조합은 불가분 아닙니까? 근데 조합원 중에서 A가 3억, B가 3억, C가 3억 해가지고 건물을 세운 겁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에 조합원 중에서 한 명이 사망합니다. 그러면 이때 사망한 사람의 경우에 상속 등기를 해 주는 것이 아니고요. 이 사람은 자기 부모가 줬던 출자 지분에 대한 반환 채권만 있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거기 보시면 우리가 그 합의자 사이에 합의 지분에 대해서 내 3분의 1을 이 사람들이 합의를 해서 그죠? 이거를 요게 C 상속은 C 다시에게 주겠다라고 만장일치가 되지 않는 한은 등기를 할 수 없는 겁니다. 따라서 거기 보시면 사망에 이게 합의자들이 상속을 한다는 특약을 할 수는 있어요. 할 수는 있지만 그러한 특약이 없이 합의 지분에 대해서 등기를 하면요. 그때는 특약이 없는 걸로 보는 것이지 등기할 사항이 아닌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은 어떤 선의가 없다라고 보는 것이지 9호사유. 그래서 이것은 55조 2호가 아니다. 이 부분이요. 너무 자주 나와요. 3번이. 됐죠? 그 다음에 우리가 뒤에 보지만 주택법. 지금은 이제 과거에는 주택권 저축법인데요. 과거에 이 주택법에 따라서 각종 우리가 금지사항에 등기를 해놓고 이제 분양받을 때 풀어주는 걸로 했는데 그때 이게 금지사항 등기를 한 다음에 그 분양받은 자, 공급받는 자들한테 동의 없이 우리가 가압류했을 때 그때는 우리가 무효는 아니다. 왜냐하면 동의서라는 것은 뭐예요? 자, 9호 보세요. 9호. 각종 동의서라든지 각종 서류에 대한 미비는 9호 사유입니다. 그래서 이 9호에 동의서가 없다는 이유로 하는 것은 9호 문제지 여기에는 2호 문제가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9호. 그 다음에 이제 2호 사유가 이제 사실은 자, 옛날에는 1호, 2호 다음에 3호였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1호 다음에 2호 다음에 즉 관할 위반 등기사항이 아닌 때 그리고 3호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3호가 지금 출석하지 않은 때가 지금 29조에서는요, 한 조문이 밀렸어요. 밀려오면서 이 3호라는 것이 고난 없이 했을 것이라는 조문이 들어온 거야. 그죠? 들어왔어요. 그래서 보시면 그러면 우리가 29조 3호의 그 신설 조문으로서 2011년에 들어오면서 이 신청할 권한이 없을 때도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게 뭐냐 그런 얘기예요. 그죠? 예컨대 지금 이거예요. 우리가 지금 그 문제는 뒤에 보시면 뭐냐면 우리가 전자신청은 법무사 같은 자격자 때문에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자신청을 그죠? 법무사가 아닌 사람이 했다. 그럴 때는요. 여기에 3호로서 권한이 없는 걸로 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별쳐 놓으시고 따라서 우리가 출석하지 않았을 때라는 얘기는 이제 결국에 방문 신청에 대해서만 규정한 것이다. 것들이 알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방식, 5죠, 5 방식, 5방. 요 방식은요, 방식에 대해서는, 신청 정보 내용이 방식이 안 맞다는 거예요. 그죠? 특히 뭐냐면요, 보세요. 거기, 5호에 보면, 이것도 예전에 이제 방식은 4호가 밀려났죠? 그래서 신청 정보의 내용에 대해서 예를 들면은, 신청인이 신청서의 기재를 입으로 빠뜨렸어요. 그죠? 예, 그런 것들이 있죠. 또, 전자 신청하면서 입력을 빠뜨렸어. 또 중요한 것은요, 신탁 등기와 소유권 등기를 같이 해야 되는데, 둘 중에 하나만 했어. 자, 그것은, 우리가 얘기하는 것으로서 여기서, 방식 위배로 보는 겁니다. 방식 위배. 그 다음에 6호는, 신청서하고 등기부가 표시도 안 맞고 권리도 안 맞았을 때. 그 다음에 7호는 아까 뭐였습니까? 그 등기 의무자의 표시가 맞을 때. 이게 7호가 중요하죠? 7. 그래서 의무자, 등기 의무자 7호 되었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아까 예외 봤었고요. 8호는 뭐죠? 신청서 원인증명. 하나씩 밀렸어요. 그래서 8호가 신원, 신청서 원인증명 안 맞았을 때 신원. 그 다음에 우리가 9호 오른쪽에 필요한 정보를 첨부하자는 경우 주로 뭐죠? 주로 동의 써놓으세요. 동의서, 승낙서, 임납증명. 다시 한번 9호 옆에다가 필요한 첨부 정보. 이 첨부 정보에 대한 위배는 과거에 8호인데 지금 동의서, 승낙서 그런 것들이에요. 그 다음에 10호는 세금이었죠. 취득세, 등록세, 수수료를 안 냈을 때. 마지막에 11호는요. 신청서하고 등기부의 표시가 건축물 대장과 안 맞았을 때. 이런 대장에 주로 안 맞았을 때 같은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시험에서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게 2011년도에, 각하된 거, 즉, 삭제한 규정을 좀 아셔야겠죠. 삭제한 거. 그게 어디냐 보세요. 과거에 11호라고 했었습니다. 11호. 이거는 뭐냐면요. 지금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가 안 맞을 때. 그죠? 그러니까, 요 11호는요, 11호. 옛날에, 예전에는 이걸 볼까요? 자, 예전에는 우리가 등대라고 해가지고 보세요. 예전에는 55조 11호가 뭐냐면요. 등기부하고 건축물 대장이 안 맞았을 때 이거는 등대 가지고 11 이거는 각하했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우리 교재 보면. 근데, 우리가 그 등기부하고 대장이 특히 등기부에 표시 안 맞았을 때, 그때는 지금은 각하 사유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등기부하고 대장에는 소유자가 안 맞거든요. 그러면 등기부하고 대장에는 소유자가 안 맞으면 그거를 고쳐가지고 오면 되기 때문에, 구태여 이건 각하 문제는 아니다. 그렇게 본 것인데, 보세요. 따라서, 거기 즉, 국법상 56조 이하에 보면 그 등기 명인의 표시하고 건축물 대장의 표시가 달랐을 때는 과거에는 55조라는 11호 사유로 각하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나 등기부하고 대장의 표시가 다르다면 소유자가 등기부에 있는 표시를 대장으로 맞춰서 고쳐서 즉 경정 신청해서 오기 때문에 여기서 각하 사유를 넣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더 과거에는 그 구분 건물 이 구분 건물에 대해서 보통 실질적 신청을 줬습니다. 그래서 직접 나가서 그런데 우리가 다가구 주택을 구분 건물인 다세대 주택을 바꿨을 때는 직접 나가서 심사권을 줬거든요. 줬어요. 그런데 다음 페이지 보면요. 그런데 법에서는 특히 우리가 집합권법에 따라서 그 평면
자, 보세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이제 점포 같은 경우, 자, 점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구분 건물은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옆에 벽과 지붕, 이렇게 벽과 기둥이 다 막혀 있어야 돼. 구분 건물은. 그런데 상가 건물 같은 건 뭐예요? 상가는, 실제는 뭐죠? 여기 벽을 쌓는 것이 아니고, 101호하고 102호가, 요건 어린이 상품점. 요건 가방장으로는요, 같이 터 있어. 그러면 이 구분 건물 경우도 이해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평면 매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평면 매장도 지금, 상가 많잖아요. 그럼 그게 다 개별적 소유권이 있는데 불구하고 다 안 막았잖아.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이런 것들을 공무원이 나가서 뭐 조사하냐, 이것은 지금은 의미가 없게 됐기 때문에 지금은 구분 건물에 대한 심사권이 없어요. 그죠? 삭제했다. 자, 그리고 또 하나가 바뀐 게 또 뭐가 있냐면, 과거에 13호에는요, 예고 등기가 위반됐을 때도 각하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예고 등기 없어졌으니까 이 정도, 필요 없어졌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세 가지입니다. 대장과 내 등기하고 대장의 명인이 안 맞을 때도 지금 오케이. 이제 지금 각하사가 아닙니다. 그리고 구분 건물에 대한 경우도 각하사가 아니고 예고 등기는 당연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각하에 대한 결정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각하를 하게 되면 당연히 어떤 이유에서 각하했는지를 알려주고 각하를 해야겠죠. 그래서 그것만 몇 개 보시고 제가 좀 쉬겠습니다. 일단 등기관은 이렇게 29조의 11개의 사유에 열거된 것에 대해서 각하를 하게 되면요, 몇 호의 사유로 이유를 기재해서 결정을 내려서 각하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사람이 이의신청할 수 있는 기회를 주거든요. 그죠? 또 각하를 이미 한 다음에, 그죠? 나중에 보정했더라도 이미 각하가 내려졌을 때는 각하를 안 내린 걸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예, 그렇고요. 또 다만 이제 전자신청에 대해서 각하에 대한 방식은 전자로 하면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전자라도 반드시 서면 신청으로 해야 됩니다. 그것도 잘 하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각하 방식은 29조에 따라서 이유를 하는 것이고, 또 그리고 이제 각하를 한다면은 각하 취지에 따른 접수장, 신청서 변천하는 것이고, 또 각하했다는 것을 알려줘야겠죠. 그래서 그 각하 결정문을 직접 오라고 해서 교부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집으로 송달을 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이제 4번을 펼치시고, 자, 그러면 등기 신청이 각하다하면요, 각하다하면 우리는 각종 서류 같은 것들을 한마디로 세금 취득세라든지 등록면허세 같은 세금 낸 것까지 합쳐서 다시 돌려받는데, 가로 안에 등기 신청서는 놔두죠. 반환을 하지 않습니다. 그죠? 나머지는 그렇게 볼 것 같은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물론 이제 거기 자, 각하와 이신청. 자, 그럼 우리가 이신청은, 자, 우리가 각하 사유가 아닌데 각하했다. 그것도 도는 거죠, 사람이. 그러면 거기에 보면요, 각하 사유가 아니라 각하했을 때도 권리자와 의무자는 신청할 수 있죠. 그럼 물론 이제 각하는 신청인이 누굽니까? 권리자와 의무자니까 권리자와 의무자만 할 수 있는 것이고, 제3자는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번에 문제는 뭐냐면, 이제 이번에 문제는 각하 사유인데 불구하고 등기를 한 경우입니다. 이게 제일 잘 나오죠. 그러니까 각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요, 각하를 해야 되는데 등기했다 그러면요, 이건 두 가지입니다. 이게 29조 1525인데 각하를 하지 않고 등기했어. 그러면 이거는 이의신청할 수 있어요. 직권 맞습니다. 직권 맞서. 그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29조 1525 사유인데 불구하고 관할 위반이라든지 등기할 사항이 아닌데 불구하고 등기했다. 그럴 때는 이건 어차피 무효인데 등기관이 모르고 한 거 아니었어요? 그래서 등기 완료했을 때는 이게 만약에 등기 완료 전이라면 각하할 것이고, 등기를 완료할 때면
물론 등기관이 알았을 때는 직권말소 해주지만 가만히 있으면요. 그러면 이의 신청을 통해서 직권말소 해달라고 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29조 3호 이하에 대해서는 이미 등기를 완료하면요. 1호, 2호가 아닌 한에서는 이때는 직권말소를 안 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보통은 등기가 돼버리면요. 등기가 되면 소송으로 맞서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맨 끝에 법 29조 1호, 2호에 따른 각각 사유가 해당될 때는 다음 페이지. 직권으로 등기관이 알았으면 등기관이 직권 말소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근데 그걸 안 해주면요. 등기상 이해관계인이 우리가 이의신청을 통해서 말소를 구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의신청이란 것이지 우리가 안 해준다고 민사소송으로 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죠? 또, 이 신청인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러나 이제 문제는, 법 29조의 3호 이하의 사유다. 예컨대 어떤 동의서를 안 해줬는데 동의서도 없이 해줬다든지, 그럴 경우에는요, 이것이 당연 무효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등기가 유효하다고 봅니다. 자, 그때는 결국에는 우리가 소송을 통해서 말소를 구하라는 것이 이제 판례의 태도입니다. 그죠? 자, 끝으로 이제 등기 신청의 취하. 자, 등기 신청은 이제 신청을 했다가 취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럼 이제 과거의 그 등기 신청 취하는요, 이게 조문에 없다가 이것도 2011년에 들어왔습니다. 보시면 규칙 51조에 보면요, 등기 신청의 취하는 등기를 마치기 전까지 하면 돼요. 그러니까 등기를 마치면 더 취할 수 없지. 그래서 등기 신청은 등기를 완료하기 전까지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다만 그 취하를 했을 때는 다음 같은 방법으로 처리한다 해가지고 1호에 보면 일단은 24조의 방식 1항 1호가 있고요. 24조 1항의 2호인데 이건 뭐냐면요. 1호는 방문 신청이고요. 2호는 전자 신청이야. 그러니까 방문 신청에 대해서 취하서를 내거나 전자 신청에 따라서 취하서를 등기소로 온라인으로 송신하라 그런 얘기했죠. 자, 등기 신청의 취하는요. 등기를 완료하기 전에 내가 등기 신청 의사를 안 하겠다. 철회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방문 신청은 추석을 해야 되는 것이고 전자 신청은 추석할 필요 없겠죠. 온라인이니까. 자, 그러면 우리가 취하와 각하가 차이점이 뭐냐? 일단은 취하를 하게 되면요. 신청서와 첨부서를 다 줍니다. 근데 각하를 하면요. 신청서는 안 줍니다. 그죠? 그래서 각하할 때는 우리가 신청서를 뺀 것만 주니까 각하일 때는요. 신청서를 안 준다고 했습니다. 놔둔다고. 우리가 취하의 시기 잘 보세요. 우리가 등기 신청을 하면요. 거기 그림 보시면 이제 등기를 완료할 때까지는 취하할 수 있어요. 근데 등기가 완료했습니다. 등기가 완료되면요. 이때는 이제 취하가 안 되고, 우리가 잘못됐을 때는 완전히 잘못되면 맞서야 되는 것이고요. 부분적으로 잘못됐을 때는 뭐요? 경정을 해야 돼. 그래서 등기가 완료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지만, 등기 완료 후에는 경정과 맞서를 해야 되는 거예요. 됐죠? 그리고 이제 3호에 이제 끝으로 취하할 수 있는 자는 당연히 등기 신청과 대리인이 하겠죠. 또 그리고 특히 대리인이 할 때는 특별 수권을 받아야 되는 것이다. 그런 얘기고요. 됐죠? 따라서 우리가 매매처럼 쌍방에 의해서 권리자 의무자가 공동 신청을 한 등기는요. 우리가 취하를 할 때도 권리자 의무자 쌍방에 취하를 해야 되는 것이지 어느 의무자는 취하 안 하고 권리자는 취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일방에 대한 취하는 인정할 수 없다. 물론 4번처럼 내가 4건의 등기를 했는데 그중에 한 건을 취한다. 할 수 있겠죠? 하나의 신청서에 여러 개의 부동산에 대한 일괄 신청할 때 그중에 하나만 취할 수도 있겠죠. 그건. 여튼 취하 후에 등기관에 대해서는 우리가 우리가 등기 신청서에 대해서 붉게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신청서까지도 줍니다. 신청서, 서류, 세금 싹 줍니다. 그죠?
자, 이렇게 보시고, 다음 페이지는, 이제 등기가 완료했을 때 권리증 받는 거라든지 그런 절차를 보겠습니다. 네, 좀 쉬겠습니다.